대한민국 정부의 이공계를 향한 정책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과학계와 이공계는 희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된 일이며 그나마 남아있는 이공계 전문 인력들 중 능력 있는 젊은이들은 어떻게든 미국으로 진출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국 직장을 구할 경우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직장 역시 한국의 직장처럼 조직을 위해 희생하고 모든 일을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직원들을 선호하는 편이며 일반적으로 미국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다하지 않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 상명하복식 문화에 좀 더 익숙해져 있으며 자신의 이견보다는 직장 문화에 자신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국 직장의 경영진들은 직원들이 좀 더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불평하는 것보다는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직원들만이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직장인들은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장시간 직장 생활을 한 후 미국 직장을 구한 사람들의 경우 미국 직장 내에서 자신이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가짐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 사람들이 미국 직장에 취직할 경우 기대치를 초과하면서 직장 내에서 소중한 직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일만 할 줄 알았지 정작 자신들이 직장 내에서 진짜 챙겨야 할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고 진급에 있어서도 일을 덜한 것처럼 느껴지는 백인들이나 타인종한테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기는 셈인 것입니다. 미국 직장인들은 본인들이 일을 더한다고 생각할 경우 봉급을 올려받거나 일을 줄여줄 것을 당연하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미국 직장의 조직 문화에 잘 적응된 사람들은 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지 또는 자신이 초과 근무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계산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로 일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생존에 있어서는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 진급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곤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언제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동시에 일과 관련된 생산성까지 높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나름대로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면서 또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직원이라는 사실을 회사의 경영진에게 어필할 수 있으며 진급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하는 방식대로 무조건 까라면 깐다라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미국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 직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는 직원들은 생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진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무를 위한 회의 석상에서 항상 메모를 하고 팀을 위해 커피를 준비하거나 회의실을 예약하고 복사본을 만들어 팀을 위해 봉사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직원들의 업무까지 도와줄 경우 미국 직장 내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직원은 팀을 위한 존재감으로서의 자리매김은 확실하게 할 수 있어도 직장 내에서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초년생은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완전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며 또 그런 사람이 리더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줄 때와 도움을 받을 때를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 상사에게 인정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프로젝트를 제 시간 안에 완수하면 더 많은 프로젝트가 그 프로젝트를 완수한 사람에게 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주어져 마감 일전에 완수해야 하는 부담지수가 올라가고 일의 능률과 효율이 떨어진다면 미국 사람들의 경우 단호히 아니오를 외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상사한테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물론 양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단호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솔직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면 미국 직장의 대부분의 상사들은 그 해결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일을 하는 사람의 업무성과 능력에 따라 상사의 반응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으며 업무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의 의견은 상사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상사에게 잘 이야기하려면 영어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아예 포기해버리는 한국 사람들 또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종이에 자세히 적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두고 연습하고 자신감이 생긴 후 상사에게 차분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까봐 지레 겁먹고 아예 시도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사의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지레 겁먹는 것보다는 일단 상사와 대화를 시도해 본 다음 상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상사한테 Would you please say again?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거나 Would you please say slowly? 천천히 얘기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면 대부분의 상사들은 그렇게 해줍니다. 사실상 영어는 말을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발음에 너무 신경을 써 대화 자체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는 사실상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할 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 사람들의 경우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자신들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에는 거리낌 없이 과감하게 하곤 합니다. 인도인이자 구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 역시 미국 의회에 나와 미국식 발음이 아닌 된 발음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직장에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직장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사실 영어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신의 뜻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로 어떻게 자신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람 설정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